빛의 아름다움을 인간과 밀접하게 연결시켜 문화로 발전시킨다.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는 감성 조명 기업 주식회사 필룩스의 노시청 회장. 사실은 자연에서 모든 걸 찾아야 돼요. 그런데 감성적이고 그런데 예민하고 그것이 경쟁력이거든요. 조명에는 그런 사람, 그런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시장을 개척하고 앞서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명이 단지 어둠을 밝히는 기능 상품에 불과했다면 필룩스는 그것에 더해 새로운 감성 조명을 개발하고 있다. 조명 문화 기업을 표방하며 조명을 느끼게 하는 기업 필룩스의 노시청 회장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조명이란 빛을 밝게 비춘다는 뜻입니다. 조명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 1차적 기능이라면 빛을 느끼고 감성을 느끼게 하는 조명은 어떨까요?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주식회사 필룩스의 노시청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멀리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빛을 바꾸면 사람의 인생이 바꾼다는 그런 모토를 갖고 감성 조명 기업을 이끌고 계시는 주식회사 필룩스의 노시청 회장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이라고 하는데 회사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올해로 마침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자 소재 산업을 벤처로 시작을 해서 부품 또 나아가 조명 상품을 만들다가 조명을 또 좀 기능 조명의 수준을 넘어서 조명 문화 상품화 하려고 발버둥 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창립 기념일을 준비해서 무슨 큰 행사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던데요. 근데 저희가 15년째 예. 빛으로 고객들을 기쁘게 하는 라이팅 콘서트를 해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마침 40주년이라 좀 스토리 있게 좀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성 조명하면 저희들이 금방 시청자분들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조명에 감성이 있나요? 사실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일상의 태양, 달, 별 이런 별들은 어두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생체 리듬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아, 그렇죠. 우리 삶의 정말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빛으로부터 이어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서도 그저 어두운 문제만 해결하는 조명을 좀 뛰어넘어서 미래 조명은 우리 바깥에서 자연의 조명을 실내에서도 제안해 보면 어떨까?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 저희는 그것을 감성 조명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Sun in Home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성 조명이라는 것은 그 생체 리듬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조명이 또 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자연 조명의 리듬을 시뮬레이션, 흉내내는 게 1차적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가능한 다음에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낮에도 휴식을 취할 때가 있을 때고 특별한 회의를 할 때도 있을 테고 또 공부를 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 맞추어서 조명 환경을 바꿔주면 우리 뇌파와 업무의 효율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제 학습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거의 완전히 기능성 조명이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를 들자면 창의력이 밝은 불빛에서 나오는다기보다는 석양빛이나 또 노을빛이나 그런 데서 더 영감을 얻듯이 그 뇌파하고 영향이 밀접하기 때문에 조명으로서 그걸 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데 신경을 써서 그 감성 조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게 되셨어요? 뭐 연구보다 저희는 이제 소재 산업을 하고 또 소재에 관련된 기반 기술을 전자 부품 중에서 고주파 쪽, 모니터, 텔레비전 쪽을 주로 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명이면서도 상당히 제어 기술이 많이 들어가죠. 그 기반 기술로 저희가 대기업을 납품했는데 주로
그 기반 기술로 저희가 독자적인 저희들만의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상품 선택해 보니까 그게 마침 조명이더라고요. 근데 조명도 불만 켜는 조명은 재미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봐서는 불만 껐다 켰다 하는 게 너무 이상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자연 조명의 모습이 리듬이 환경이 얼마나 더 회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뭐 여러 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고 있어요. 인간의 눈에 가장 편안한 자연빛의 변화를 실내에서 재현하는 감성 조명. 필룩스는 여기에 사용자의 심리나 몸 상태의 상황까지 인식하는 감성 조명 문화 시스템을 구축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 회복과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명 박물관이 있던데 그 조명 박물관이 이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외국에도 조명 박물관이 많이 있나요? 다행히도 외국이 없더라고요. 아, 그럼 세계 유일한 박물관인가요? 그래서 처음 만들 때 참고하려고 아무 서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유일하게 돼버렸어요. 그럼 그 박물관에 있는 그 소장품들이랄까 이런 것은 어떻게 수집하셨어요? 사실 제가 한 40년 사업하면서 조명 사업 이전에도 이상하게 조명 관련한 이런 기구들 이런 것들을 취미 삼아 모으는 버릇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조명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박물관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리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저희가 컬렉션을 했죠.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은? 사실 그 조명이라는 그 소장품들을 보면은 당대에는 다 첨단 산업, 소재 산업, 부품 산업이 다 모아진 완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조명 산업의 그 당시의 등을 보면은 그 시대의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조그만 돌을 갈아서 기름을 넣어서 불을 켜던 아주 중동 지방의 그런 모습. 그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나무로 만든 등잔들, 그다음에 청동기 문화가 들어오고 또 자기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유리로 발전하면서 조각 기술과 예술하고 합쳐진 모습. 뭐 그런 시대적인 모든 것들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장님의 조명 철학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자연 조명을 흉내내는 거, 가장 가까이 만드는 거,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나중에 입증은 할 수 있겠지만 우선 흉내내는 거, 자연 백투더 네이처, 자연의 조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핵심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자연 조명을 인공 조명으로 이제 흉내내고 유사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조명 기구도 좀 특별해야 되겠네요. 보면. 저희 회사의 감성 조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상품들은 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 있는 것들도 서서히 동이 트고 서서히 석양이 지고 밝기만 변하는 게 아니라 석양 노을처럼 색온도도 변하거든요. 색 온도요? 데일라이트하고 석양의 색온도하고는 틀리죠.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회장님은 ROTC 출신이시죠? 예, ROTC 11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ROTC 전역할 때쯤 이 회사를 만드신 건가요? 제대 전이었어요. 열흘 전. 네, 근데 당시에는 ROTC 장기들 중에서 고급 인력들을 요즘 말로 말하면 말뚝박기 하고 장기 복무시키고 그걸 또 국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무관 제도로 연결해 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저도 군대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제대로 안 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내서 사장 명함 만들어서
이미 사업 시작했습니다. 제대가 6월 30일인데 6월 20일 날 저는 창업을 했습니다. 제 창립 기념일이 6월 20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 조명 기구를 연구하는 분들이 주로 근무하시나요? 조명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분야의 기술이 합쳐져야 돼요. 예, 핵심은 기초 소재 분야, 예. 그다음에 전자 회로 기술 분야, 그다음에 인바타 분야, 광원 광색 관리 분야, 리플렉터라든가 기구, 열방사, 뭐 이런 종합 기술이 다 있고 그걸 다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활용하는 데 비해서 뭐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기술 측정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통 조명하면 굉장히 이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이 인공 조명이기 때문에 밤에는 어두워야 되는데 식물들도 자고 근데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이제 빛공해라는 얘기도 나와서 이런 부정적인 그 얘기도 좀 있어요. 그 빛공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고나 이런 데는 서로 더 밝게 하려고 그러고 밤에는 더 밝게 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고 해서 우리 환경이 생체가 망가지고 또 생태 환경도 망가지고 그것이 우리 현재로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급속히 늘어나는 공해가 빛공해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조차도 깊이 인식하지 못했는데 마침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빛공해 방지법을 만들어서 강제 규정으로 세계 최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빛공해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 때 회장님이 상당히 자문을 하셨겠네요. 실은 그 동기가 저희가 15년 전에 빛의 공해에 대한 심각성을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빛공해 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알리는 작업을 했는데 이 공모전이 점점 커져가지고 매스컴도 타고 서울시도 참여하고 환경부도 참여하고 의원들도 설득해서 빛공해 방지법을 만드는데 논리적 어떤 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의원님들이 이걸 법을 만드는데 저희가 상당한 역할을 했죠. 아, 그렇군요. 아주 그냥 좋은 일을 하셨네요. 직원들의 그 문화 수준도 상당히 높다고 들었는데 그 기한서도 뭐 서류로 받지 않고 사업 계획서 같은 것도 다른 걸로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저희가 사업 계획을 그동안에는 다 문서로 하던 게 일반적이었었어요. 경영 기법도 시나리오 경영을 한번 좀 해보자. 그래서 사업 계획을 영화로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만드는 과정에 많은 창의력이 생기고 팀 파워가 형성되고 또 만들어 놓은 걸 보는 눈은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눈으로 사업 계획을 검토하니까 이거 사업하는데 아주 굉장히 창의력으로서 업무에 연동했을 때 참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정착이 돼서 저희 회사는 신규 사업을 하거나 시무식 사업할 때는 수십 개 회사들이 부서들이 이 영화를 만든 10분짜리 영화를 시사회를 하는 것이 저희는 신년도 시무식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영화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 모아져서 만드니까 상당히 그 입체적인 사업 계획서겠네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1,000만 명이 넘은 영화보다도 전 더 재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사업하고 관련되고 미래의 꿈이 담겨 있고 이건 재미만 아니라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현실감도 있죠. 그러니까 10분짜리 그러면 그 촬영 기기는 뭐 핸드폰으로 찍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다 장비가 있었지만 요즘에 핸드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편집도 다 저희 직원들이 하게 되고 뭐 시나리오는 물론이고 촬영 또 이런 것까지 다 스스로 앵커까지 다 직원들이 해요. 그럴 정도면 이 협동이나 뭐 노사 간의 문제도 없이 노사도 별로 문제가 생길 저희는 이제 노사 안정된 지는 벌써 한 15년 이상 돼서 그런 일 없고요. 오히려 이제 어려운 일을 같이 하면서 이런 그 영화를 만들면요. 그게 바로 문화더라고요. 그렇지. 영화 수준이 높고 그걸 관람하는 우리 직원들이 박수 소리가 커지면요. 그 안에는 창의력이 있고 공감대가 있고 그게 이상하게도 몇 년 해보니까 박수 많이 받은 사업 부서가 성공률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필룩스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평균 22년. 장기 근무하는 직원이 많은 필룩스의 노시청 회장은 IMF에도 구조조정이 없었고 직원들의 정년도 65세로 연장했다. 안정된 일터에서 직원들의 문화 수준을 끌어올리니 업무 효율과 실적이 더 올랐다. 조명인으로서의 그 조명이라는 직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yes, no 판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기 전자 기술자 출신이 유리하다. 그런가요? 그 조명인은 아무래도 전기 전자 기술이 배경으로 있으면 좀 유리하지 않나요? 아마 기능 상품 수준, 네. 조명 기구를 만드는 데까지는 아마 기술적으로는 유리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이제 이미 남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 조명을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 삶에 윤택하게 연극의 사진의 이 디자인 쪽으로가 훨씬 더 많은 시장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명 예술적 감성을 기르려면 미술 공부가 필요하다. 예. 예. 그건 미대가 좀 유리하겠네요. 네, 유리할 수 있죠. 네. 근데 미술도 예. 제대로 해야 돼요. 예. 저는 그 미술이 유리하다는 의미고요. 사실은 자연에서 모든 걸 찾아야 돼요. 예술도 미술도 자연의 원리, 진리, 리듬 그런 것을 잘 활용해야 좋은 작품 나오듯이 그런데 감성적이고 그런데 예민하고 그것이 경쟁력이거든요. 조명에는 그런 사람, 그런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시장을 개척하고 앞서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일반 회사 말고는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거의 없다. 그 조명인의 경우에는. 아닙니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명을 과거의 조명은 그랬지만 앞으로 하는 이 감성 조명은 조명을 하면 안 가는 연결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오히려 미술을 할래도 조명을 알고 해야면은 미술의 영역이 달라지고요. 그렇죠. 영화도 그렇고요. 사진도 그렇고요. 이 빛을 먼저 알고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광통신도 다 빛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의료도 빛으로 다 연관되기 때문에 빛을 알면은 이제 모든 분야로 다 도울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노시청이 말하는 조명인의 길. 첫째, 빛도 파동이다. 파동에 대한 지식을 깊이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연의 빛에 대해 깊이 알아야 한다. 빛에 따라 피사체가 어떻게 변하고 보이는지 깊이 관찰해보라. 셋째, 빛 공해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빛 공해는 우리의 눈뿐 아니라 생체 전반, 생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40년째 이 조명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사회공헌, 문화공헌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어떤 특별한 그 계기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저도 욕심 부렸는데요. 네.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슬로건 비즈니스 목적이 빛으로 인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또 기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거 보니까 저희도 기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업이 돈을 벌어서 참 망하지 않는 것도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남들을 기쁘게 감동하게 하는 것이 적어도 50%는 넘어야 한다고 봐서 저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연의 조명을 흉내내듯이 자연의 이치도 또 흉내내다 보니까 이렇게 큰 기업이 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40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텐데 어느 때가 가장 어렵던가요? 참 뭐 수없이 많았는데 뭐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위험했던 순간 그것을 얘기한다면 특허 전쟁이에요.
조그만 땐 뭐 별로 공격 안 하는데 회사가 커질 것 같으면요 무자비해요. 저는 앞으로 탈냉전 시대에 다음의 냉전은 지식 재산 전쟁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일찍이 수백만 불을 대가를 치르면서 싸워서 최종적으로 이겼어요. 근데 그 참 참으로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면 그 위험한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어떤 극복의 원동력이 있으셨나요? 저희 회사 직원들, 임원들 새벽 예배 드리면서 회사에서 다 기도했어요. 네.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워낙 막강하니까 미국이라는 회사 그렇죠. 예. 또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걸 잘 해결하고 나니까요 많은 지혜를 깨달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보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런 특허 전쟁 시대 이게 핵무기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미사일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지식재산이야말로 전 세계가 공조하는 약속이거든요. 이걸 좀 해야 할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안 당해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미리 당해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명 기업가로 살아오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때 언제인가요? 네, 사실 조명 박물관을 해보니까요. 저희는 상상했던 거 이상 기뻐해요. 아, 예. 예? 그걸 보는 저희가 기뻐해요. 이 저희 회사는 남들이 오면 이게 학교인지 유치원인지 이게 무슨 테마파크인지 회사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린다는데 저는 그게 재밌어요. 아, 그렇군요. 앞으로 회사도 캠퍼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빛은 인류를 탄생시키고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켰다. 조명 발전 역사는 곧 문명 발전 역사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빛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조명 박물관에는 횃불부터 에디슨 초창기 백열전구, 광섬유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전시물이 있다. 회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대부분 화장품을 갖고 사람들은 자기 얼굴만 예쁘게 보이잖아요. 저는 빛으로 화장을 해서 제품도 예쁘게, 또 그림도 예쁘게, 또 집안도 예쁘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빛의 화장품을 문화를 만들고 이 빛으로 수채화를 그리고 이럴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하게 일반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많이 보급해서 그럼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빛으로 화장을 한다는 게 그건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 이 불 다 꺼놨을 때 하고 빛으로 여기 불만 환하게 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빛으로 색으로 밝기로 저희는 튜닝이라고 그래요. 기술적으로 잘 맞추려면요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사물을 화장하는 거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고흐 고갱의 작품을 유화를 가지고 저희가 빛으로 화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2의 예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가가 그린 것은 제1의 예술이고 그걸 가지고 빛으로 더 애던해서 더 아름답게 화장시켜주는 거예요. 이 여자분들도 그냥 화장 안 하면 덜 이쁘잖아요. 화장 이쁘듯이 그런 역할을 빛으로 화장 조명 저희는 그걸 브랜드화해서 코스메트 라이트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인생에 소중한 보물이 있는데 우리 회장님한테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뭔가 하나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제가 들고 있는 건데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 역사를 여기다 기록하시고 일기죠. 네, 성경 일기식이시죠.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셨는데 그때 제가 태어난 장면이 여기 써 있어요. 한 대목 좀 읽어주시죠. 제가 태어난 순간을 쭉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놓겠습니다. 험상궂은 6.25 또 1.4 후퇴가 겹치고 겹쳤던 이 곤란 오상군 동탄면 장지리 조그마한 골방에서 시청이 탄생, 제가 탄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1.4 후퇴 하면서 1월 30일이 생일인데 그때 마침 비행기에서 공격 소리와 함께 국군과 인민군의 총소리,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폭탄 소리, 논두렁 밭두렁에 사체가 즐비하게 널어져 있고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비통한 꼴들이었다. 이 중공군들이 비행기 폭탄을 맞고 눈 위에서 막 나뒹구는 모습을 그
제가 태어나고서 그 모습을 제가 눈을 안 떴지만 이게 보입니다. 그걸 쓰셨어요. 뭐 하면서 줄줄이 쭉 내오는데 뭐 전쟁터에서 폭탄 소리 들으면서 시체 널브러진 데서 제가 태어났다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제 누구에게나 나의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만남이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 회장님한테는 그 인생을 바꿀 만한 소중한 만남이 있었다면 그 이야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람을 만나면서 저희가 소중한 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진리가 뭔지를 몰랐다가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좀 더 알게 됨으로써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 이것을 체험한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소중한 만남이었다고 보고요. 그것 때문에 큰일이 전개돼도 요즘에 평강 속에서 경영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저는 진리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소중한 만남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한국의 조명 문화를 다시 쓰는 주식회사 필룩스의 노시청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도 바뀐다고 말씀하시는 노시청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도 조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식회사 필룩스가 사람들의 인생과 또 그들의 삶을 바꾸는 훌륭한 기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빛이 단지 어둠을 밝히는 도구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감성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사회문화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노시청 회장. 어쩌면 그가 바로 이 세상의 참다운 빛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 스토리 만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